보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여기 온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지금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도가 넘는 곳은 또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0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00도에 거의 가까운 이제 90 몇 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곳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몇몇 지역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100도가 넘어가는 곳도 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90도가 넘는다고 하면은 매우 더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 좀 조심하라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굉장히 더울 것이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간다고는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4th of July 롱 위켄드 아닙니까? 이 휴일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여행도 가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또 쉬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또 이렇게 날씨가 좋아져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신나게 잘 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너무나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거의 폭염 수준까지 뭐 거의요. 뭐 폭염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이렇게 폭염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난 6월 24일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LA 볼드윈 팍에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니만 이 길 가는 행인을 이렇게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이 빅tim 피해자는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또 펀치를 날리는 등 길 가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용의자를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의자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근처에 CCTV가 있어가지고 이 CCTV를 토대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 범인이 잡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는 여기 미국에서도 이런 CCTV 같은 거, 이런 링 카메라 같은 것들, 이런 세큐리티 카메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집들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이 CCTV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서는 이런 크라임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제 범죄 행각 같은 것들은 CCT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이 자신이 찍는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 범행을 저지르는 게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뭐 거의 이 CCTV 사각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범죄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미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CCTV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범죄율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CCTV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싸졌거든요. 한 25달러에서 한 30달러만 준다고 하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그런 CCTV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굉장히 한 8대 정도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왜냐면 예전보다 너무 싸니까 8대라고 해봤자 한 200불, 300불 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상에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라도 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CCTV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지라고 해가지고 WYZ인가? 이 웨이지라고 하는 이 CCTV가 있는데 이게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굉장히 쌉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무료에다가 그리고 이 카메라에다가 SD 카드를 꽂을 수가 있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또 돌려볼 수도 있고 따봉이더라고요. 그냥 USB만 꽂을 수 있는 그 전기선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데나 장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CCTV가 많이 보편화됐죠 예전보다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호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를 하고 났었다. 그러니까 어제요. 어제 스트라이크를 하고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특히나 미국 중에서도 좀 이 리빙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리빙 코스트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호텔 직원들의 이제 봉급은 너무나 낮다라고 하면서 봉급 좀 더 올려달라. 라고 이렇게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협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봉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것들도 좀 더 좋은 걸로 해줘라 라고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봉급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이제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런 호텔들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손님들이 그걸 다 떠나야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고 이 봉급을 올려주다 보니까 더 올려야 되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선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선을 노리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80세가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80세가 지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내년에 대선에서 이기신다고 하면은 대통령 재임을 다시 한번 더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끝날 때쯤이면은 86세가 되신다고 하네요. 이제 거의 90세이죠. 어마무시하게 이제 또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대통령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나이가 많이 드신다고 하면은 이런 건강 문제에 좀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직을 잘 맡고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그거만큼 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훨씬 더 젊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지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잘 돌아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뽑고 싶지만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꺼림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컬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GOP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조만간 이 대선 후보들끼리의 이 디베이션 이제 토론회가 이렇게 또 이루어질 텐데 이 토론회가 아마도 흥행에는 좀 참패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토론회 2016년도 이 지난 토론회를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공화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열띤 이런 토론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GOP 디베이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여기에 그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자신은 훨씬 더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쪼무레기들이랑은 대선 후보 토론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지가 않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아마도 안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어마무시하게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흥행에 참패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폴리티컬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옐런 재무장관은 아마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는 7월 6일에서 이제 7월 9일 사이에 이렇게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블링컨 장관 이후로 이렇게 또 옐런 장관까지 이렇게 또 간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어느 정도 좀 화해를 하려는 분위기인 거 같네요. 그래야지만 이 미국이 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이 어느 정도 필요를 하거든요. 필요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제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하면서 이 미국의 실속을 챙길 수 있도록 계속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 중국 자체에서 이제 구금을 하거나 리테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법을 이렇게 또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미국인들이 중국에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디테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느 정도 좀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미국 측에서는 자국민들한테 이제 중국 여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 reconsider를 해라 라고 지금 권고를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네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혹시 이제 중국에 가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옐런 재무장관이나 블링컨 장관이나 계속 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죠. 뭐 중국 말고도 갈 곳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국 가봤자 뭐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중국 가면 얼마나 뭡니까? 그냥 한국 여행 가는 게 최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국 여행이 조금 비싸다고 하면은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저는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본의 엔화가 너무나 싸지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재미나게 놀 수가 있다고 하네요. 맛있는 거 막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비행기 값도 한국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미국에서 여기 LA에서. 그런데 일본으로 이 도쿄로 가는 것은 훨씬 더 싸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지 않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한국이 훨씬 더 비쌉니다. 이 비행기 값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이 물가도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조금 돈이 딸린다고 하면 일본 여행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LA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맨션 텍스를 붙였다고 하네요. 이 맨션 텍스라고 하는 것은 좀 리치 텍스 같이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집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집들 500만 달러 이상인 집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텍스를 더 매겼다고 하네요. 그러자마자 여기 LA에서는 이 500만 달러 이상의 집들에 대한 이런 부동산 판매가 엄청나게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500만 달러 이상의 집들은 오히려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사람들이 뭐 내놓지도 않고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지도 않고 왜냐면은 이런 맨션세 때문에 이런 리치 텍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부동산 판매 같은 것들이 줄어버려 가지고 세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런 프로미스들 이런 약속들이 계속 지금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LA에서는 이런 노숙자들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길거리에 다닌다고 하면 특히 이 LA 도심지를 다닌다고 하면은 노숙자들이 그렇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좀 살기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A에서 살고 있는 그런 좀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제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을 좀 피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드러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마약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중국하고 그리고 멕시코에 좀 이 펜타닐 있지 않습니까? 이 펜타닐 마약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 중독 때문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마약 좀비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약에 많이 찌든다고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홈리스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마약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을 하다가 이렇게 또 홈리스가 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마약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홈리스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약에 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아닙니까?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사기들도 그냥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눠 쓰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사기 하나로 나눠 쓰다 보니까 이런 병균들, 이런 질병들 같은 것들에 엄청나게 많이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무료로 이런 주사기 같은 것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약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깊숙이 이렇게 마약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안 줄 수도 없다고 하네요. 이 주사기 같은 거 이 무료로 나눠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안 나눠준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같은 것들에 이렇게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이 미국 측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이 펜타닐 연료를 계속해가지고 이 멕시코 그리고 이 미국 측에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가지고 이런 펜타닐 같은 것을 보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마약 전쟁급으로 중국에서는 이 미국을 펜타닐에 지금 중독을 하게끔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해 가지고 경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이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현재 이 중국이 미국에다가 이런 펜타닐 전쟁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미국 사람들을 지금 펜타닐에 엄청나게 중독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임금이 더 많이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입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서 이런 비상금들도 계속 뽑아다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해뒀던 그런 돈들이 계속해가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축을 해둔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만 폭염주의보를 내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에 이 폭염주의보를 지금 내린 상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북방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인 곳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염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진짜 살인적인 이런 더위 때문에 사막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50도도 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 폭염 때문에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떻게 살지 어마무시하네요. 어쨌든 지금 슈퍼 엘니뇨가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슈퍼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폭염주의보는 계속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런 폭염 같은 어마무시하게 높은 온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기록을 깰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 꼭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희망 섞인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연구진이 암세포 있잖아요. 암세포를 자살을 유도를 하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을 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암세포들만 이렇게 또 특정해가지고 알아서 죽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기술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mRNA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면서 mRNA 기술을 새롭게 또 적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마루타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mRNA 기술을 계속 써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이 암세포들에 관해 가지고 암세포들을 없앨 수 있는 암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신기술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따봉이네요. 계속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암도 언젠가는 잘 정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UFC, 이 마크 저커버그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이 현피 뜨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뉴스가 계속 종종 보이고 있는데, SNS 상에서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어느 한 일반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 마크 저커버그랑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마크 저커버그는 뭐 시간하고 장소만 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랑 마크 저커버그
저커버거랑 진짜 현피를 뜰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UFC 회장은 얼마 전에 이 마크 저커버거한테 전화를 받았다라는 그런 루머도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냥 루머일 뿐 마크 저커버거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는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라스베가스에서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UFC 옥타곤에서 현피를 아마도 이제 뜰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태리에서는 콜리세움에서 싸우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고도 이렇게 제안을 또 해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마무시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이 마크 저커버는 진짜 싸운다고 하면은 $1 빌리언 이상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목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설문조사도 해봤다고 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마크 저커버거랑 실제로 싸운다고 하면은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52% 정도, 절반 이상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이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인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주식시장 소폭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잘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테슬라 때문입니다. 이 테슬라가 어마무시한 2분기 실적을 내놨다고 하네요.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7% 정도 이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나 높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다운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끌어내렸는데, 그런데 그게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또 어마무시한 좋은 뉴스를 이렇게 또 가져오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7%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지난 2분기 때 사상 최대 고객 인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는 지난 2분기 때 47만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 한 45만 대 정도를 고객한테 인도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대치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는 공격적으로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다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가격도 내리고, 거기에다가 정부로부터 이런 인센티브, 이 텍스 인센티브 7,500달러를 다시 받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 테슬라 차량이 엄청나게 싸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 차량을 안 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 싸지, 차량 좋지,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지, 뭐 거의 성능이 검증이 됐지, 뭐 오토파일럿도 최고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차량이 안 팔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역대 최대치 이렇게 또 팔아 제끼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식시장 여냐 안 여냐 라고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열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좀 일찍 클로즈 할 거라고 하네요. 오늘은 1시쯤에 이렇게 클로즈 할 거라고 합니다. 뉴욕 시간으로 1시쯤에 이렇게 또 클로즈 할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은 휴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제조업 지수인 이 PMI 지수가 지난달보다는 더 떨어지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46이 나오면서 지난 5월달에 46.9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제조업은 계속해가지고 하향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이죠. 또 제조업이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이 경제는 별로 좋지가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고용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이제 과대평가가 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버 에스티메이팅을 해가지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사한 것들과 그리고 실제 이런 밸류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계속 뜨겁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잘 잡히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이 인플레이션이 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drop like a rock, 이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리세션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국제 금리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시 뭐 인볼티드가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지표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미국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만 잘 잡힌다고 하면은 미국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경제가 좋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은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사는 그런 일반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벌써 경기 침체를 느끼고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돈줄을 쪼이다 보니까 지금 일부러 이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버블이 터지다가 한 번에 빵 터진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서프라임 사태처럼 진짜 엄청난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끌어내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경기 침체를 벌써 겪고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 월가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또 올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뉴스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또 많은 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 침체가 올는지. 그런데 지표로는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경기는 이제 좋다 라고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잘 잡고 있으면서 경기 침체도 이렇게 피하는 이 소프트 랜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전문가들은 그거는 또 너무나 꿈 같은 얘기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진짜 경기 침체에 엄청나게 빠질지, 아니면은 소프트 랜딩을 할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쭉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미국의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은 앞으로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테슬라가 역대급으로 많이 이렇게 차량을 팔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 전기차 제국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테슬라는 이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페데랄 텍스 크레딧까지 받다 보니까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은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슈퍼 찰저를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지금 개방을 지금 하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테슬라가 이 전기 자동차에서는 최고봉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자동차들이 빠르게 이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이 주가가 너무나 높다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AI에 대한 이런 관심도는
엄청나게 지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은 AI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을 지금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AI 관련주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라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은 예전에는 좀 배당주를 찾았지만 이제는 AI주 있지 않습니까? 이 AI 관련이 된 주를 계속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AI로 대체가 되지가 않을까. 이 많은 일들이 AI로 대체가 돼가지고 AI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예전에는 이런 노동 같은 육체적인 노동만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를 했는데, 기계로 이렇게 또 대체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널리지 노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체가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이 AI에 엄청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메탈들을 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이 규제를 하기 때문이죠.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이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런 메탈들 수출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블링컨 장관이나 옐런 장관이 이제 중국에 계속 이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또 바라겠죠. 어느 정도 좀 잘 거래가 성사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이 러시아는 오일 생산량을 많이 감축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7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매일 100만 배럴씩 이제 감축을 하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50만 배럴씩 이렇게 또 감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CNN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 반란이 일어난 뒤로부터 이제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와그너 그룹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모스크바까지 거의 다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푸틴의 권력은 계속 땅을 향해 내림두박질 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은 우리가 종전 협상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를 제재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땅들을 되찾아야 한다. 크림반도까지 우리들은 다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거의 전 세계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편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잘 싸워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잘 싸워주면서 나중에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프리고진은 큰일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이 프리고진의 행적을 지금 지우기 위해 가지고 이 러시아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지워가고 있다고 하고요.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프리고진에 대한 그런 흔적들은 모두 사라지겠죠.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의 푸틴은 이 프리고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프리고진이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들을 모두 다 압수를 하고 몰수를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프리고진은 러시아에서는 이제 살지 못하지 않을까, 푸틴이 있는 한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안 간 게 최대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푸틴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와그너 그룹이랑 그리고 이 프리고진을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로부터 계속 많은 무기들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 받은 이런 탱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전차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약해 빠져가지고 도대체 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 프랑스제 탱크를 타고 나간다고 하면은 옆에서 이 포탄이 터져도 그 파편이 프랑스 경전차를 뚫고 지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많이 사망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랑스 경전차는 좀 전쟁에서 별로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서쪽 있지 않습니까? 이 웨스턴 멕시코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카르텔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카르텔 갱단들이 어느 한 차량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막 가다가 어느 한 차량의 운전자를 이렇게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이 카르텔들이 이렇게 또 일으킨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마약 갱단들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멕시코에서는 도대체 여행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멕시코로 이렇게 그냥 내려간다고 하면은 거기가 바로 웨스턴 멕시코거든요. 이 멕시코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깬단이 엄청나게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멕시코 안 내려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좀 계속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공기질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 캐나다의 산불 때문이다 라고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 뉴스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산불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절반은 도대체 손도 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산중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요. 굉장히 좀 험하다고 하고, 그리고 산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세게 나다 보니까 지금 뭐 산불에 막 522개 정도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통제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제 불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미국의 공기질은 앞으로도 좀 계속 나빠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도쿄 있지 않습니까? 일본 도쿄에서 이 도쿄 한가운데에 있는 어느 한 건물이 폭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본다고 하면은 무슨 지진이 나는 줄 알았다. 엄청나게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면서 이렇게 흔들렸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건물이 건물 전체가 이렇게 또 폭발한 게 아니라 건물 이렇게 한 층이 이렇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스 폭발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서 4명 정도가 이렇게 또 다치게 됐다고 하는데 경상만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또 사망자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캄보디아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밤에 이렇게 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나게 되면서 이제 8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6명은 중국인이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트 클럽에서의 이런 화재 사고들이 간간히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나이트 클럽 본다고 하면은 좀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면서 술 마시면서 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도 취해 있고 깜깜하고 그리고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한번 불이 났다고 하면은 이런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지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럽 같은 곳 가시더라도 항상 어디가 엑시트인지 잘 보면서 놀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